안녕하세요, 키즈플레이입니다. 오늘은 뭐 요즘 뭐 요런 영상 많이 다루던데요. 이게 저는 잘 알다 보니까는 별 잘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뭐 대충 알고 있으니까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법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뭐 정책적인 부분을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뭐 그랬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생소하고 뭐 저야 뭐 십몇 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에선 이해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영상을 찍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영상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물론 뭐 질의도 올리고 많이 찾아보고 영상을 찍긴 하지만은, 이게 참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뭐 해석하는 부분도 많이 다르고 진짜 공무원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저는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담당 구청이든 뭐 정책 뭐 정부 기관이든 문의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키즈 카페 용도, 이제 건축물 용도, 이제 키즈 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0제곱. 우리나라가 이 도량형이라고 그러죠. 도량형? 이 평 이런 단어들 뭐 한자, 두자, 뭐 30cm를 한자라 그러는데 한자, 두자, 뭐 한돼, 두대, 그 뭐 쌀 담는 그 돼 있죠.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인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해서 도량형 통일을 했죠. 그래서 오래된 얘기인가요? 뭐 요즘은 다 제곱을 쓰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뭐 아파트나 TV나 이런 거 보면 다 뭐 21, 뭐 56인치 아니 56평 뭐 아니면 평수도 아파트도 20, 뭐 34평, 뭐 34평 이렇게 적는데 그게 편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계산법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한 평은 익숙한데 3.3제곱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국제 표준에 맞춰서 이제 바뀐 지 꽤 됐죠. 또 오늘 또 쓸데없는 얘기가 벌써 또 3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건축법이나 이런 쪽을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500제곱입니다. 500제곱. 기준이 500제곱. 그래서 500제곱이면 몇 평이냐? 잠시만요. 제가 글자를 좀 키우고요. 500제곱이면 500제곱 나누기 3.3을 하면 151.515평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151평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흔히가 맞나? 네, 정부 아니 공식적인 사용은 500제곱이죠. 그래서 뭐 어디 뭐 구청이나 이런 데 뭐 면적 쓸 때 다 제곱으로 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계산을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말하는 500제곱이라는 거는 이제 151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마다 용도가 있다. 본인이 키즈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 건물이나 뭐 다 들어가서 내가 키즈 카페를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건물은 뭐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고, 주차장 건물. 어떤 건물은 주유소를 뭐 80% 써야 되고 20%에 한해서 뭐 근린생활 시설,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걸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든지, 어떤 건물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 그래서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정해놨다든지, 어떤 시설은 뭐 종교 시설 건물이라 해서
뭐 종교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정해놓냐면 그런 규제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서 꼭 필수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차장, 뭐 주유소 이런 거는 사실 필수적이잖아요. 정비소, 미용, 요즘은 중요하지 않은데 목욕탕, 약국, 병원 이런 거는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뭐 시대에 따라서 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수익을 쫓아야 되는 이 임대 사업이나 뭐 건물도 똑같이 투자도 돈이 돼야지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인기가 많지만 약국이 어느 시대인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인기가 정말 없어졌어요. 그럼 아무도 약국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약국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뭐 아파서 약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각 상가마다 건물마다 아파트마다 모든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라고 지번이 있는 건물은 건물마다의 용도를 정해놨습니다. 나라에서. 근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상가들이 다 이제 뭐 근린생활 시설이나 판매 시설이나 뭐 병의원 시설이나 의료 시설이나 이런 걸로 돼 있긴 하지만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용도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키즈카페는 키즈카페가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법에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2종 근생 그리고 운동시설 이렇게 두 가지 용도의 건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건물에만. 그럼 2종 근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건 좀 다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학원이라든지 뭐 일반 식당, 뭐 일반 식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보는 뭐 동네 상가에 있는 부분들이 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지나가다 상가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근생은 아닙니다. 일부 건물은 판매 시설일 수도 있고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급자족 시설이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운동시설 그 다음에 운동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500제곱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00제곱 미만일 경우 500제곱 이상일 경우는 운동시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2종 근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운동시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죠. 500제곱이 넘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뭐 151평이면 생각보다 뭐 키즈카페 일반적인 사이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200평, 250평 하고 싶은데 용도가 근생이야. 그러면은 운동시설로 이제 종상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근생에서 왜 이렇게 두껍게 써졌지? 근생에서 운동시설로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건축사 통해서 이제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요. 종상향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쉽게 해놨으면 뭐 다들 뭐 바꿔서 쓰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주차시설입니다. 예를 들면 근생 같은 경우는 면적당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면적당 뭐 건물 전체 10평당 뭐 100대가 뭐 하여튼 10평당 한 대씩 해서 총 뭐 100대가 기준이야. 근데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10평당 뭐 1.5대에서 150대가 필요하다. 이 기준이 있어요. 딱 법에서 정한. 뭐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비용이 크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만 근데 주차시설은 뭐 아시겠지만 뭐 땅이 없는 세상에서 땅이 없는 건물에서 뭐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아니면 뭐 5층까지 팠는데 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뭐 지하를 뭐 2, 3계층을 더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가 종상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여유가 있는 건물에서는 뭐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딴 얘기하다가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500제곱이 본인이 넘는다. 그러니까 151평이 넘는 매장이다. 라고 하면 운동시설로 허가가 나는 건물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약간의 다른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면 170평, 180평, 190평, 200평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좀 방법에 따라서, 노하우에 따라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 건축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저는 원칙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편법적인 부분 이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안내해드리지도 않고요. 그 운동시설로 해서 151평이 넘으면 운동시설 건물을 찾아야 된다. 원칙, 법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요걸 모르시는 분들이 180평 할 건데 근생에 들어갈 수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차라리 그렇게 물어본 분들은 제가 차라리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인데 들어갈 수 있나요? 키즈카페 이미 계약을 했어. 엄청 금액이 싸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300평인데 월세가 한 8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싸서 본인은 이거다, 키즈카페 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형 매장을 계약까지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그때서 확인을 하니까 키즈카페가 들어갈 수 없는 용도예요. 그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키즈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생 운동시설 챙겨야 되고요. 여담으로, 요거는 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151평이라는 것, 즉 500제곱이라는 게, 이 건물을 보면 이거는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있는데, 전용면적이라 하면 내 매장 문 입구 들어와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하고요. 분양면적이라 하면 주차장,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옥상 이런 게 이제 포함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n분의 1로 전체 이제 전용 면적으로 세대수를 나눈 거를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을 이제 분양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우리들은, 업자들은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동산 업자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전용 면적 기준을 항상 얘기를 하고요. 저희 이번에 200평 부동산에 150평 찾아요. 그럼 우리는 실평 기준으로 150평을 찾는데,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인 분들은 실평 150평이 아니라 임대 나온 임대 면적, 분양 면적 기준 150평을 찾죠. 그래서 1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면 실질적으로 이 퍼센테이지 좀 다르긴 한데 60% 70% 나오거든요. 옛날 건물일수록 전용 면적이 높아요. 근데 요즘 짓는 건물일수록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준이 강화돼서 공용 면적이 넓기 때문에 큰 건물일수록 전용 면적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5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00평이라고 해서 갔는데 100평 혹은 95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조금 애매하고 아직 논란의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2종 근생이 500이고 이 운동시설은 미만이고 500인데 이 151평, 이 500제곱은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분양 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가 애매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건물 짓는 경우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용률이. 공용 면적을 뺀 전용률이 50%.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용 면적 분양 면적 기준의 151평 500제곱이라면 실제로는 75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 관련 법규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과연 전용 면적 기준인지 분양 면적 기준인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찾아본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입니다. 별표 1. 이거 찾는데 혼났어요. 이게 할 때 뭐 이런 법령 찾을 때마다 워낙 많아요. 워낙 많고 별표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부칙 본문 뭐 이게 뭐 잘 찾는 분들이 잘 찾겠지만 저같이 이런 거 가끔 찾는 사람들은 일일이 뭐 검색도 어렵고 검색도 잘 안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용도 검색하면은 용도만 진짜 한 몇백 개 나와요. 그 일일이 그 위아래를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 조항이 맞는지를. 하여튼 뭐 여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년 2월 11일 날 난 용도물 건축물 종류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2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있네요. 2종 근린생활시설. 예. 어디가 있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공연장 아니고 종교 및 집회시설, 자동차用 아니고 서점, 총포, 사진관 여기 있다. 뭐 청소년 게임장 없어 PC방 얘기하는 겁니다. PC방 있고 있었는데 그다음 휴게음식점 뭐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원. 잠깐만요. 이렇게 많어? 죄송합니다. 처음에 찾을 때는 엄청 금방 찾았는데 못 찾겠네. 어디 갔지? 모나미 집회시설 아니고. 아, 미쳐버리겠네. 또 갑자기. 일반은 시점 학원 모두원 직원 독서실 기원 여기 있네. 파 죄송합니다. 파에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 뭐 등등등등 해서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 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기타 유원 시설업이 키즈카페입니다. 요 키즈카페거든요. 이걸 말한다 이렇게 써놓고 같은 이런 걸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만일 것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다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 키즈 카페에 사용하는 면적의 합이 500제곱 미만이어야 된다. 근데 이 구청이나 뭐 담당자마다 이 해석이 다릅니다. 아니 키즈 카페지만 뭐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뭐 주차장 안 쓰냐? 그 키즈 카페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쓰는 부속적인 공간 아니냐? 그러니까 공연 면적도 이 500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례식장 어디 갔지? 묘지 교정 동물 위험물 공장 이게 뭘 하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여기 있다 운동시설. 여기 보시면 아까 나눈 것 중에 운동시설 요 운동시설 실내 낚시터 골반 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평부터 아니 한 1제곱부터 500제곱까지는 근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제곱부터 무한대로 인피니티가 이건데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놀이형 시설, 그러니까 운동시설 업종 용도가 운동시설이면 한 평부터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10,000평, 1,000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 용도가 운동시설로 나와 있다 그러면 10,000평이 하시면 되고요. 애초에 건물 용도가 근생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151평, 200제곱 아니 500제곱 미만만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전용 면적으로 볼지 공유 면적으로 볼지는 이제 계약할 때 당시에 건축가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키즈카페 150제곱 그러니까 500제곱 뭐 150평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150평입니다. 그래서 150제곱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 담당자가 알려줄 거예요. 아니요, 공유 면적까지 계산해서 하셔야 되니까 뭐 계산해 보시면 뭐 한 70평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짜 짧게 찍으려고 했거든요. 3분 5분짜리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20분 됐네요. 좀 말을 줄여야 되는데 힘드네요. 이게 참 설명을 하다